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미루다 보니까 또 뭔가 다시 한다는 게 조금 주저스러웠습니다. 자주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사주는 뭐 어떻게 따지면 세계적인 부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랑 같은 동시대 용띠의 사주를 가졌는데 아주 뛰어난 인물.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상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인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제가 인이 살을 만난 마인 사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 맞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1까지는 믿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이 살을 만나게 되면은 인수봉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수봉살이 되면은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인이라 그러면은 이제 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파먹고 사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봉살을 만나게 되면은 살을 만났다 이 말이거든요. 봉은 만날 봉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비가 무관이 되었다, 무관벼슬을 하게 되는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사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하는 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들어옵니까? 자, 우선은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인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장성 그랬죠, 그죠? 절강 그러는데 절강성을 절을 그러고 물이 이렇게 꺾어져 흐르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강을 장 그럽니다. 그래서 저장성 그러면은 중국식 발음이고요. 우리가 하면은 절강성이 되고, 그리고 항저우 그러면은 중국식 발음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항주입니다. 절강성의 항주 이야기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절강성이 2012년도에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곳입니다. 성이라 그러지만은 성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더 많은 그런 성입니다. 그 와중에 이 항주는 중국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고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도 아니고 대략 한 은수저 정도 되는 서민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마인입니다. 혈액형은 O형으로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의 특징은 키가 아주 왜소하다는 것입니다. 160이고요. 다 아실 겁니다. 덩치도 좀 작고, 그리고 인물도 참 어떻게 따지면 못났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처럼 머리가 두상이 좀 특이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좀 좋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4년 절강성 항주에서 태어났고, 뭐 9월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1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략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상당히 이 신씨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88년도에 항주 사범대 영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특이한 내력 중에 한 가지가 삼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수까지 떨어졌고 삼수인데 정말 운 좋게 영문과가 미달이 되는 바람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졸업과 동시에 이제 66년생 외인 장애인과 결혼합니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부인이 좀 부상입니다.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인물에 보이는 건 전혀 없습니다. 자기 얼굴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인생의 결정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합니다. 1995년도 어린이년입니다. 그죠? 이 사주대로 이야기하면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95년도 같으면은 이제 막 30이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우리 나이로 하게 되면은
사자가 94년도가 이제 31살, 32살이니까 만으로 하면 이제 30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자대운이 드니까 이제 서서히 뭔가 바꿔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터넷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분 인생을 바꿔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효년이 들어옵니다. 바꿨다. 직업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알리바바를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연도가 나옵니다. 2000년입니다. 경진년에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간혹씩 귀인을 만난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이 두 분 다 윈윈을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손정희를 만났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회장님이죠. 손정희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 창업 설명회를 보고는 듣고는 3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베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인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다 해서 1,000만 달러를 다시 되돌려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2014년도에 상장이 될 때 그때 값어치가 4,000배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약 한 80조 정도로 돈을 만들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 이렇게 경영에서 이제 물러났는데요. 그 내용도 이제 왜 그런 거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발간된 알리바바 세계를 훔치다라는 여기에 보면은 새우를 잡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들어봤어도 고래를 잡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래라 그러면은 대기업이고요. 대기업이 이렇게 고래들이 새우를 먹고 난 이렇게 이제 이 찌꺼기들을 다시 이제 새우가 먹고 산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것인데 이 작은 것이 큰 힘을 발휘하는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자체를 아예 즐기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명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이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앞쪽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월지를 보면은 인수입니다. 그래서 6월 임수, 그래서 정인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월지 인덕이 있다. 예. 인덕이 있다. 특히 부모궁이니까 부모덕이 있다. 네, 부모덕이 있습니다. 조상덕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배우자덕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덕도 있습니까? 뭐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천간을 보시겠습니다. 천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신금이 하나 투출했더라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천간에 이렇게 인이 투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금이 떴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인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수봉살이 되고요. 저 인을 보는데 식신도 봤으니까 전반적으로 사주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양보다도 더 좋은 모양이 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는 뜨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쪽의 모양을 보면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수봉사라면 이 자체로 쓸만한데요. 문제는 이제 급제가 양인이 합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양인 자체가 뭔가 좋은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급제 양인이 좋은 역할을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도 되고요. 이 살이 잡혔으니까 우리가 정관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귀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 이유는 정확하게 용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식신을 하나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안 할 것인지는 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주의는
용신이 신금인데 투출하지 않고 천간상황이 이렇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간목이 살아있다가 이 기토가 떴을 때는 사정없이 이렇게 패버립니다. 이제 요건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이다. 좋은 쪽이 아니죠. 식신이라 그러면 내 하는 일 내지는 내가 먹고 사는 일 이런 뜻이 될 것인데, 내가 식신 먹고 사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관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스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지지로 봤을 때는 상관 말승이 났다. 그래서 관 나라에서 또 내지는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식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스톱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묘목이 이렇게 충돌하지만은 묘수를 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결정적으로 배우자궁에서부터 생겨나는 어떠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한 번만 더. 그리고는 이제 뿌리를 보니까 이렇게 살의 뿌리가 있고 인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하고 이렇게 신금의 일간임수의 뿌리를 두고 있다. 살과 이렇게 편인의 뿌리를 뒀으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인 냄새도 납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위험한 문서 또 내지는 죽고 사는 문서,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서 내가 가지는 인, 그러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철학자라고 하면은 오히려 잘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진유합이 이렇게 되면은 직업과 연관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인이라 그러면 가르치는 일인데 죽고 사는 걸 가르친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 뭐 이런 말도 되겠죠.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을 보겠습니다. 방을 보게 되면은요, 이 양반이 태어난 때가 이렇게 6월에 태어났습니다. 흐름을 보게 되면은 두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옴이 남방으로 흐르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다음에 술 해자축 해가지고 이렇게 북방으로 흐르는 이러한 길이 있습니다. 둘 중에 만약에 이렇게 남방으로 흘렀더라면은 대패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이 용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 평가를 받을 때는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자, 방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대운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운을 보시면은 전반적인 운이 다 좋습니다. 요렇게 흐르고, 그죠? 또 요렇게 흐릅니다. 신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유금이 진토를 안고 있는데 요렇게 충을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를 아주 모양나게 살렸던 것은 바로 유금이 진토를 잡은 것인데, 요렇게 이제 배우자궁을 이렇게 때린다는 것은 사실은 과연 이 부부가 해로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술토가 진토를 때려버리면은 봉충입니다만은 대패는 아닙니다만은 뭔가 직업적인 변동이 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토가 들어올 때는 뿌리도 갖게 되고, 그리고 용신을 살려주기 때문에 용띠해는 뭔가 이 사람에게 유리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술토가 올 때는 절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인에 들어오는 이 술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때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보면은 내 직위를 잡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시기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시점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다가 이렇게 천간에 무토가 뜨면 이게 땡큐입니다. 뭐 어떻게 따지면은요. 왜냐하면 식신이 살아있고 상관도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흉신을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진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무진년에 정말 운 좋게 미달로 대학을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이분이 무진년에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진토가 들어왔죠. 충, 갑작스럽게 결혼하는데 내용 살펴보면은 이 부인이 한마디로 따지면은 그 동반자입니다. 자기 일을 같이 해주는 그런 동반자인데 그러한 부인을 이때 만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인은 참고로 66년생 병호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띠로 봤을 때는 뭐 좋은 거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때 운 좋을 때 결혼하게 됐으니까 뭔가 사주가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5년도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95년도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나이로 하게 되면은 이제 32이 됩니다. 그러면 병자대운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지로 들어오는 이 자수는 신자인 수국을자도 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제양인이 패가 아니고 좋은 역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라고 했죠. 자, 이때 들어온 것이 바로 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 시기였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천간을 봤을 때는 이 제가 뜨는 것은 병입니다만은 이 시기 중에 만약에 경금이나 신금이 천간에 투출합니다. 세운에서 그러면은 병화한테 얻어맞고 정화한테 얻어맞고 하는 일이 발생이 될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렇게 식신이 살아있다가 재를 생하게 됩니다. 무게합을 하고 간목 살아있다가 천간에 살아있던 그냥 식신이 그냥 무더니도 재를 받기 때문에 재를 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마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흐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무제사주입니다. 무제사주가 바람둥이도 많지만 재물에 대한 집착도 상당히 강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상당히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00년도에 이제 손정희로부터 3천만 달러 들어왔는데 경금에 이거 들어온 것을 사실은 병화가 때리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뭔가 돌려줬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나름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고 또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상장을 했다. 이 자체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서방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수가 뜰 때는 이렇게 서방 쪽으로 길을 틀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미국을 가고 또 외국을 가고 외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또 이 영어를 또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뭐 하던 그런 데에서 외국에서 성공을 하고자 했던 그러한 것을 이때 가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99년도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4, 5, 6, 7, 8 그럼 우리 나이로 하면은 35이거든요. 이때 이제 창업을 하게 됩니다만은 처음에는 큰 돈을 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2000년이 되면은 이제 이때에 진토가 들어오면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 정축이 자수가 들어왔을 때보다는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천간에는 이렇게 살이 잡힌 중에 정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금이 이제는 정관하고 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정화를 띄웁니다. 식신생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아주 모양나게 잘 나가던 시절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이 옵니다. 모군도 좋죠. 왜? 인을 쓰기 때문에 식상이 들어와도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겁니다. 천간에 묻었던 것은 간목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지로 인목이 뜬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인목은요 이렇게 하면은 인옷을 국을 짜기도 하고요. 이렇게 인신상충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하나 치고 들어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무술년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걸 때리고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무인대운 중에 무술년은 이 뿌리가 되는 양쪽을 다 때리고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일지에 이렇게 합하고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들어와서 합을 했다. 제가 봐서는 뒤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시기가 바로 인중의 병화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떠한 여자 문제가 뭔가 걸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난제, 이 위기를 좀 맞이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무슨 정도 당국에 내 문제가, 개인적인 이 마인의 문제가 조금 발생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잡혀가고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모양나게 그냥 이렇게 물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물러나고 싶어서 물러났을까요? 하는 생각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고 싶어서 정말 물러난 것은 아니고 뭔가가 약점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천간에 살이 뜨더라도 간목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자리는 날아간 것은 아니나 그렇게 물러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기해년이 조금 힘들었을 것입니다. 천간에 기토가 뜨게 되면요, 저 간목은 날아가고 살이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경자가 뜨게 되면은 어쨌든 천간에 용신이 뜨게 된 것이고, 지지에 이제 자수가 들어오면 신자는 수국을 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올해에 뭔가를 투자하는 문서, 뭔가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모양이 좀 나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지 않습니다. 요렇게 이제 내년에 신축이고요, 이민이고, 그 다음에 계묘로 넘어가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23년이 어떻게 따지면은 살면서 가장 문제가 발생이 되는, 가장 위기에 몰리는 그러한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사주를 봤을 때는 그나마 이렇게 부기 이름 한번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봤으면은 그런 생각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은 어떤 그 의사나 아니면은 철학자, 그래서 교육으로 뭔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만약 손님으로 왔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사람입니다. 물론 식신이 천간에 이렇게 재를 보게 되면은 돈을 벌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장사보다는 뭔가 문서, 계약 같은 것, 문서를 잘 만져서 자기 이득을 취했던, 그래서 문서를 많이 만져서 재물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로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가의 사주가 맞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재와 인을 쓰는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부자냐 하면은 인을 쓰는 사람이 더 부자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이렇게 동산이나 그냥 가지고 있고 이게 불운하는 사람들이 부자이지, 이렇게 장사해서 하는 부자들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은 또 현실이고요. 자, 오늘은 그 6월 임수, 그래서 정인격인데 이렇게 살을 붙잡고 있는, 그래서 인수봉살이 되어 있는 마인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